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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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부 너무 재밌었고요. 야, 1부를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일단 반응도 좋았고 지금 실시간으로 1,100분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느라 같이 하셨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진행했던 빠세크롭 중에서는 내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진짜 이거 그냥 무료로 송출하기 너무 아까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 편 굉장히 회자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나갔던 것들. 2부는요, 이제 빠세크롭 부동산 파이낸스 전략, 투자 전략 책이 나와서 이 책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파트 나눠서 썼는데, 저도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다른 분들 쓰신 걸 읽어봤어요. 근데, 야, 제가 쓴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료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야, 진짜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았다.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파이낸스 투자 전략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파트가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부동산 투자 미래 학세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월천대사 이준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좀 일단 나눠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의 미래 학세권이 답입니까? 답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챕터가 3개가 있는데 네. 제목이 이제 서울을 수도권 시장 수선할 구멍은 어디인가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요건 때문에 네. 눌려 있는 시장, 그다음 과대 낙폭이 발생한 곳에 이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네. 저는 그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빠지는 곳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아까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평생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라 올라오는 거나 보나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조에 섞인 그런 멘트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이. 예. 근데 진짜 최근에 와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진짜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다른 조건들이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노출된 데다가 예전에 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북부인들 혹은 좀 극소수 경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각종 매체에 의해서 특히나 또 오픈 카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제 너무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그다음에 또 주변에 누구나 돈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청약 당첨돼서 몇 억 올랐대. 이제 집 샀는데 막 마포의 집이 얼마 올랐대. 이런 것들이 좀 주변을 자극해서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열려있는 이 정보의 오픈.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분야, 스페시픽한 분야였는데 이게 너무 오픈되면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배우님? 똑같았어요. 네. 그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가 아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적었을 때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뭐 게으르다는 게 제가 뭐 개인적인 성향이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죠. 제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근데 난 못 가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포기를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손품이다.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령 있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저도 똑같이 들었던 생각. 돈 많은 아버지가 부럽다. 돈 많은 누군가가 부럽다.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딱 그 단계가 지난 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그러다가 공부 안 한 상태로 이젠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고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하락기 오면 또 쉬시는 거거든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월천대사 이준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분들이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단톡방의 병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바로 어디 사야 돼요? 찍어주세요. 이게 더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공부를 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민이 좀 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이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
아니면 설명해줘야 될까? 음. 이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막 뭐라고 하면 또 상처받을까봐가 말을 못하겠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제가 느껴지냐면 음. 아까 정보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어서 듣고 와요. 그래서 꼭 물어봐. 정보를 듣고 오다 보니까 딱 2개를 찍어놨어 이미. 아, 오케이. 딱 2개에서 양자택일을 저한테 확인받으러 와요. 맞아요, 맞아요. 각자 상황이 다 틀리고 음. 또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딱 그래놓고 오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그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 폐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거 너무 공감 가는 게 음. 그 이미 답을 정하고 오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도 이제 작년부터 많이 달라진 트렌드예요. 고집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안 바뀔 텐데 예, 그냥 예.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와요. 음. 나는 이미 이거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약간 이게 느껴져요. 맞아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괜찮다고 계속 난 이미 콩깍지가 얘기해달라고. 씌웠으니까. 음.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평생 딸 고생시킬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가끔 괜찮다고 보면 말해줘. 사자였던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가짜 전문가? 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답답한 거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저는 딜레마가 뭐냐면 네.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이제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것도 딜레마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올랐냐고 이제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오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입주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 다 파괴. 뭐 그 지역의 뭐 구조, 음.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데 이게 음. 굳이 신축이고 비조정이고 투자세가 되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게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네. 이제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망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이거 어떻게 그거는 예측 불가한 어떤 사람이 세력이 밀어서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단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물릴 거야. 물림 이렇게 생각 안 물려요. 그분도 금방 팔아요. 네. 지금 어떤 얘기냐면 내가 2억 6천에 1월 달에 샀어요. 4월 달에 3억 2천에 팔아요. 그러니까 6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거나 또는 부정적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 틀린 그래요. 거지. 그래서 저 최근에 그런 말 질문 많이 듣거든요. IMF님 거기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몰랐네요. 하고 댓글 달고. 근데 그게 아까 이제 지난장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지난장에도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서 네. 후반부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흔히 말하는 세력. 네. 그 어떤 지역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심한데 엄청 많죠. 지방 같은 경우가 심한데 그 지역에 원래 유효소가 한 10명 정도만 사는 물건이 그 정도 나와서 그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수요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떠들면 20-30명이 오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걔네들이 떠나고 나면 원래 1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물건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도 안 팔리는 상황. 네. 결국에는 이게 폭탄 돌리기가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상황. 그래서 이제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당한 상황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당해요 요새. 네. 그렇게 빨리빨리 해버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시장이 신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들이 오는데 또 그 신호들이 와도 안 믿어. 왜? 작전을 해서 뭔가 들어가면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러다 한번 크게 당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쯤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저희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됐다. 그다음에 같은 단지에도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고 마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단톡 같은 것도 많고 이제 정보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프리미엄 얼마 거래됐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 그때 할 걸. 야 그거 3천이나 그것도 올랐어? 올라? 그것도 올라? 이렇게 해서 물론 물려 있는 분도 있고 물론 털고 나오시는 알랄 가지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장에 확인을 해보지 않으시고 이제 그 요즘에는 글로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속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체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이버 지식만 엄청 쌓이신 분도 있어요. 모의 투자만 계속 하신 거죠. 네네. 정보를 퍼다 나르거나 정보를 가공하거나 정리하거나 그래서 정말 지식이 달인이신데 실제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고 샀는데 좋은 거 살 수는 있잖아요. 계속 예.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사례도 봤냐면은 이제 그 입지에서 사고 싶은데 사다 보니까 다 올라가니까 이제 사다 못해 구축이고 진짜 완전 1층까지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없으니까 빌라에 사는 거예요. 신축 빌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야. 그렇게 되는 거까지 가는 단계까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욕망이 크다 보니까 욕망을 좀 억누르면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넘치는 욕망들을 좀 조종하는 능력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투자가 목적인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인지 이게 또 헷갈린 거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이게 하도 이제 갖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울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정말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싼 못하니까. 거야.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는 거죠. 강남구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강남구에도 심지어는. 예,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4챕터에서는 학세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고가 아파트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동네 비밀이 있어요.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런 이제 무조건 남들이 샀는데 올랐다는 얘기만 들고 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동일한 예. 시기가 막 2년 내지 3년의 상승기 동안 상승폭이 서로 어떤 지역의 어떤 상품이었느냐에 따라서 오르긴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 상승기 안 올랐다고 하면은 정말 대책 없는 물건 사신 거고요. 제 오피스텔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동네에서도 옆에 단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상승한 금액 비율이 좀 다른 거죠. 결과값이.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 잘 골라야 하고 기왕이면 같은 투자금이었으면 기왕이면 상승 입지에, 그러니까 상급 입지에 묻어놨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질수록 똑같이 초기 투자금 5천이었어요. 초기 투자금 똑같이 1억이었어요. 이거 갖고 어디에다 무엇을 샀는지에 따라서 3년 뒤, 4년 뒤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잘 익히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윳돈이면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고요. 여윳돈이 아니라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뭐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공부가 좀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마다 그 유행하는 지역과 상품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입주 물량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보지만 이제 그다음에 그 해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을 살펴봐야 돼. 올해는 이제 입주 물량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것이다가 대전제잖아요. 이런 키워드들.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과 1주택자 분들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것.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 해마다 나오는 이제 보유세도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좀 잘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재들이 교집합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계획이 기본으로 해서 3핵이 되는 중심 일자리를 삼각형을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가 재정비 물량 외엔 안 나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로정비, 소규모 이런 데 말고는 신축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이즈가 큰 뉴타운을 또 다 한번 체크를 해봐서 덩그러니 아파트만 들어오는 곳들보다 덩그러니 아파트 들어오면 기왕이면 큰 곳, 그 다음에 여기에 금상첨화로 지금은 교통이 낙후됐는데 앞으로 교통이 좋아질 희망이 보이는 곳 이런 것들 많잖아요. 동북선이라든가 네. 미래 거기까지. 신사선이라든가 네. 거기까지. 책에 다 지도까지 그려놓고 포인트 찍어놨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론적인 건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미래 투자, 결국 이제 학세권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 겹치는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주연님 편에서는 그거 한번 체크 밀주 치시면서 한번 현장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제 신영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16일 대책이 전 굉장히 진짜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제가 봤던 대책 중에 최고 강력한데 되게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틈새 시장이 있습니까, 진짜? 저는
물론 이제 제 경험이겠지만 네. 결국에는 틈새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그거를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분명히 틈새 시장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그랬다. 그거를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변화, 뭐 부동산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말해서 투자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그 상승장에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너무 좋은 곳 많이 올랐는데 나는 또 흔히 말하는 영끌하게 되는 경우 레버리지 다 좋은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벌어야 되는 어떤 목표 수익 이런 거 좀 낮춰서 단계를 좀 낮추고 어차피 평생 하는 투자니까 그러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다음 시장까지 연결해서 나가라. 약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라는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대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전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형님 이론의 창시자이시고요, 부룡님 형님은. 그리고 이제 갭매우기 이론에 아마 좀 많이 좀 그 이론을 정립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랑 좀 달랐던 것도. 작년에 과거에는 10여 년 전까지면 그냥 찍잖아요. 고수들이 나와서. 그럼 그게 그렇죠. 끝이야 그냥 논리야. 근데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가고 빠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이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일 텐데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게 부룡님이셨던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책에서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12, 16 대책에도 틈새 시장은 있고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들 결국은 이제 갭 매우기라든지 뭐 형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똘똘한 신축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IMF 정진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약이 좋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당첨되기가. 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략은요. 네. 나이를 먹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네. 그게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네. 사람들이 그게 관가하세요. 네,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되는데. 예. 나이 먹은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사이에 집 사면 안 돼요. 맞아요. 집 사면 끝이에요. 이 0으로 세팅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참 이런 게 정책이라는 게 보면은 청약법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144번. 지금 올해만 해도 3, 4개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그런 미끼를 던지셨어요. 투기가야지구 8호제곱미터 이하 네. 추첨제 됐어요? 될 거라는 미끼를 던지셨어요. 제가 희망 고문. 작년에 국회의원분들을 한 10분 정도 만나뵀는데 어.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추첨제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기회가 없잖아요, 30대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줘야지 줬다는 생색이라도 내실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냐고 제가 조언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1주택자들이 아니라 그건 무주택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첨제가 딱 도래되면 정말 청약 시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뛰어들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물량은 지금 나온 거 오늘 이제 발표됐던 호반 서밋 목동을 보니까 64점. 64점의 가점은 진짜 커트라인이? 예. 이제 64점의 서울에서 3인 가족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점수가 64점. 네. 그리고 4인 가족이 69점. 그다음에 5인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점 74점으로 만들어서 그냥 강남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대부분 나온 게 서울은 거의 다 구역.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없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좀 풀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 처분 났던 것들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물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청약도 아마 이제 씨가 마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축을 잡는 게 이제 솔트 아웃 그러니까 타이머가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저희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질문할 때 네.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3개가 올라온 게 있었었는데 뭐냐면은 그 고양시 덕양구에 덕은주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기가 2개가 분양을 맞아요. 하는데 DMC. 목동 호반 이거 서빗보다 예, 예. 더 가격이 비쌌어요. 비싸. 예, 아. 분양가가. 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예견됐던 일이에요. 음.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면 그 땅이 팔릴 때 얼마의 가치로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가를 산정해서 그런데 자기가 진짜 비싸게 들어왔던 그 뉴스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뉴스를 보고 뭘 하셨었냐면 향동과 지축을 잡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분양가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죠. 이게 뭐야? 서울보다 비싸. 형평성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계층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계층이 그러면은 저게 DMC가 저렇게 되면 수색이 너무 싸. 그러면은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이 저평가다. 이 정도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가격이 잘못됐나? 네. DMC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 건설사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 분양가를 만들었겠어요. 분명히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가격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대해서. 그게 분양했나요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그 이제 분양 완판되면은 그냥 입주자 정동이 되는 거네.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음. 입주자 그래서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게 네. 고양시가 살지 않는 당해가 아닌 사람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서울의 다주택자인데 덕은 넣어서 당첨될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수요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단지가 분양이 완판돼. 그렇게 되면 덕양구에 있는 신축들이나 그 붙어 있는 그 서부권에 있는 혹은 서남권에 있는 다 따라가죠. 분양가도 좀 더 싸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지런 카페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례로 가끔 얘기하는 게 화푸예요. 화서푸르지요. 화서푸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도 그게 우리가 화푸가 분양한 게 한 2년 전인가요? 예, 네.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있어요. 네. 블로그 올리면서 이거 분양가 그때 다들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비쌌다. 너무 비싸다. 비쌌어요 그 당시에. 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글을 올리면서 이제 이 지역, 이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가게 될 거다라고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IMF님 거 올렸었죠. 네. 그 블로그 그 하면서 아, 제대로 그랬어요? 분석하신 거는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야, 역시. 쏜 근데 엄마. 예.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결국 화푸가 사실 지역적으로는 위치가 좋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에요. 좀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분양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분양가가 굉장히 세진다. 그러니까 그 완판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원래 주력 지역이었던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분위기가 퍼져나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가 상승은 결국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도 덕은 분양가를 넣으면서 그 얘기를 넣었어요. 네네. 화푸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동안은 동남부 지역이었다면 네. 서북부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 아까 덕양구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 연계고리가 있어요. 네. 그때 분양 굉장히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 자이가라고 하면은 지축이나 삼성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향동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현상은 또 다음번으로 이어져요. 또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서울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수색 상암 엄청 싼 거죠. 은평도 분양가가 더 싸. 예, 이게 좀 예. 이상하네. 네. 그렇게 월드컵 된 저평가, 거고. 월드컵 단지 저평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위쪽에 고양시 그러잖아도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고양시 지역이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3기 신도시를 폐기하고자 했던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고양시에서. 아, 예. 뭐 이런 네. 거를 봤었을 때도 네. 분위기가 또 한번 퍼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덕양구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네요. 예,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화사역 파크 푸르지오 분양 끝나고 나서 수원이 완전 다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다. 고양시 덕양구 같은 네. 경우는. 네. 더더구나 얼마 전에 능곡이 분양을 했는데 물론 이제 네. 앞으로도 계속 분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하고. 그들의 기준점은 어디겠느냐. 음. 지금 현재 가격이 안 오르는 일산 쪽이겠느냐 아니면 덕은이겠느냐. 음. 물론 덕은이 좋다.
정부보다 좀 낮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높은 분양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 동부 지역에서 고양시 능곡이 중부라고 한다면 중부 지역까지 그 세는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거 일부에서도 저희가 마곡 얘기하면서 작년에는 사실은 신길이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분양권 전매도 이제 마지막 가능한 단지들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단지들이 갑자기 인기를 끌었다가 또 이슈가 사라지면 또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상대적인 내가 더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저희가 손담비 이론이라 그래서 손담비 유명한 짤 있잖아요. 감히 네가? 이 짤 있잖아요. 그 짤이 떠오르는 그런 현상을 발생을 하면서 자극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동부권에는 장인뉴타운이 10억을 돌파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지역들 이제 혹은 노원구에 있는 이제 더 대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정의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극이 됐거든요. 서로 이제 자극을 주면서 그런 시너지들이 나면서 가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장에서도 그 제가 강의 때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주의 할라비발디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감히 네가? 라고 하다가 그쪽에 사니까 네. 결국 그 주변으로 그 맞아요. 높은 분양가가 퍼졌잖아요. 네.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 네, 파주 운종 신도시의 초기 역사인데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지금 뒤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번 그 할라 비발디가 언제 얼마에 분양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이렇게 추이를 따라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공부 차원에서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2부 너무 재밌었고요. 3부에서 할라 비발디 얘기부터 이어가도록 하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